안녕하세요. 이승원TV의 이승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751쪽의 호흡성 분진하고 흡입성 분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볼까요? 교재는 이 교재입니다. 김은사에서 나온 산업위생관리 기사, 산업기사, 제가 저자입니다. 우리 김온유 선생님도 그러니까 같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 여 선생님이 우리 김온유 선생님이에요. 제가 이걸 먼저 한번 맞춰놓고 저 이제 또 대타로 아마 그러니까 뭐 내년 정도부터는 또 이제 여기에 전부 그러니까 또 다시 뭐냐면 저 뒤를 이어가지고 강의를 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선은 길을 닦고 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에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이 교재 개발을 위해서 제가 기묘하게 잘 쓰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한번 보죠. 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에 호흡성 분진하고 흡입성 분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호흡성 분진, 흡입성 분진. 저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이제 잘 나와요. 호흡성 분진은 호흡기를 통해서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을 호흡성이라고 합니다. 흡입성은 호흡기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일으키는 분진을 흡입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제가 이제 액기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류를 보게 되면 흡입성 입자성 물질은 입경 범위가 0에서 100마이크로메다, 영양은 호흡기의 어느 부위에 침착하더라도 독성을 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흉곽성 입자성 물질은 입경 범위가 10마이크로메다입니다. 10마이크로메다. 호흡기 침착률이 요거 고치십시오. 50%로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그러니까 뭐 60%, 50% 이렇게 돼 있는데 50%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제가 한번 검색을 확실하게 한번 해보니까 50%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뚜렷하게 이제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요거 이제 50%로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의미가 커트 사이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컷 사이즈. 그 100%가 아니라 뭐냐면 그게 안전치를 고려해가지고 50%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가 더 맞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성 입자성 물질은 입경 범위가 평균 4마이크로메다입니다. 4마이크로메다. 호흡기 침착률이 50% 침착. 영양가스 교환 부위, 폐포에 침착해서 독성을 유발하는 그러한 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개념을 잡아줄 때는 얘가 4죠. 얘가 4. 그 호흡성은 4다. 그러면 이제 흉곽성은 10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흡입성은 얼마일까? 이런 거예요. 그래, 이거는 평균 10마이크로메다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10마이크로메다 이상짜리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얘는 4마이크로메다, 10마이크로메다, 10마이크로메다 이상.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 이 범위는 뭐냐면 0에서 10마이크로메다 이렇게 봐도 좋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붙여버리는 순간 뭐가 됩니까? 폐포까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걸 떼라는 거예요. 10마이크로메다 이상이고 주로 뭐가 됩니까? 이거는 입자가 크니까 뭐가 됩니까? 상기도에 영향을 줍니다. 상기도라는 것은 뭐가 되면 기관지 이상이에요.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코에서부터 코, 비강, 그 다음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기관까지 거기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기도, 기관지, 기도, 기관지까지 갔죠. 그리고 요거는 기도, 기관지까지 가고 지까지 내려가고 얘는 뭐가 되면 가스 교환부 폐포까지 간 거예요. 폐포까지 갔다. 흡합과리이죠. 그러니까 과리까지 뭐냐면 침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러니까 세기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세기관지나 폐포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얘는 기도, 기관지
얘는 뭐냐면 코 기관 내지는 뭐가 됩니까? 기관 이상이니까 여기에 비강까지라 합시다. 비강, 기도. 그러니까 코, 기관, 비강, 기도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흡입성, 흉곽성은 말 그대로 이제 가슴 부위, 기도, 기관지까지, 가슴까지. 그 다음에 호흡성은 폐포까지, 폐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 미국 정부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에서 만들었지만 헷갈리거든요, 저게요. 그리고 이제 그 대기 쪽에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은 또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줘요. 이거를 해석을 좀 다르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기오염을 다루니까. 지금 이거는 뭐가 됩니까? 대기오염에 적용할 수가 없죠. 실내 공기오염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기오염 공부한 사람하고 요게 이제 구분하는 것을 약간 좀 다르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뭐냐면 영양은 뭐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럼 뭐 실내에서 숨 쉬는 거나 밖에 숨 쉬는 거나. 그렇죠. 예, 그 의미는 뭐 그렇게 별반 큰 차이가 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봐요. 그 이제 요즘 시대를 그러니까 좀 감안해 가지고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민심이 이제 흉흉하죠. 흉흉한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심이라고 그럴까? 뭐 민심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그 민심은 그러면 만남이 흉흉하다고 그럴까요? 서로 이제 만나고 이게 좀 껄끄럽게 옛날에는 만나자 그러면 뭐 개의치 않았는데 요즘은 뭐 모여라 회식이 없어지고 그죠? 그리고 뭐냐면 뭐 돌잔치 같은 거, 그다음에 회갑잔치, 그다음 뭐 상갓집 이런 데도 전부 다 요즘은 어떻게 만남이 흉흉합니다. 그죠? 마스크 쓰고 만나야 되고 입장이 그래요. 그다음에 흡사 이쁜 것도 못한다. 시절이 왔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만남이 흉흉하고 흡사. 요즘은 만났더라도 뭐 이쁜 것도 못하는 시절이에요. 그 이 말하면 뭐가 되면 상대편이 벌써 뭐냐면 저 사람이 기침을 하나 안 하나 약간 이상한 눈초리, 그죠? 컨디션이 정상인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 딱 그런 거 보고, 그래서 이게 만나도 이게 좀 그래요. 재치기 한 번도 뭐냐 마음껏. 옛날에는 애치 뭐 하고 뭐 재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재치기 하면 벌써 눈길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즘 풍자 해가지고, 요즘 세태를 풍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 여기가 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그 흉흉하다 이 말을 가지고 흉흉하다. 요게 흉각성입니다. 흉각성은 10마이크로입니다. 그래서 흉흉하다. 흉각. 요거는 뭐냐면 10마이크로입니다. 그래 흉흉하다. 그 다음 뭐냐면 이쁜 것도 못한다. 흡. 요게 흡이 호흡성이에요. 이건 뭐가 됩니까? 4마이크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흡사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이쁜 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흡입성이에요. 입성이에요. 입성. 뻔 것도 못한다. 0에서 100이다 이거죠. 뻔 것. 이렇게 뻥 하게 되면 형 아닙니까? 뻔 것. 이쁜 것도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즘 바이러스가 뭐 때문에 이제 좀 흉흉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제 뭐 강의 모임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 여럿이 뭐냐면 단체적으로 모여가지고 강의하는 것도 지금 뭐냐면 제재를 받고 있고, 그다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강의 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강으로 좀 대처를 합니다.
학교나 기관이나 협회 강의 같은 것도 이게 온라인 형태로 이제 전부 다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 아까 저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튜디오 촬영하느라고 제가 유튜브 촬영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금 오늘은 또 때마침 이제 뭐 휴일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지런히 또 촬영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또 도움도 드려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요걸 이제 요 부분을 정리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별도로 이제 발췌해가지고 내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질식성 물질 같은 거, 이런 거 체크해서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학적 질식성 물질 같은 거 있죠. 암모니아, 염소가스, 포르말데히드 이런 것들. 이건 나중에 이제 독성학 가면 이제 좀 합니다만은 산업기사 하는 사람들은 독성학을 안 하니까 여기에 뭐냐면 좀 정리를 해두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암물질 같은 것도 염화, 비닐, 모노마, 그 다음 벤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니켈, 크롬, 비소 이런 것만 발암물질인 줄 아는데 이런 것도 이제 발암물질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신성 이제 독성물질이 이제 수원, 비소, 황화소 이런 것, 이제 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신성 독성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농약 성분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이게 원래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게 뭐다는 거 감을 잡아요. 그러니까 대기나 뭐냐면 수질이나 이런 쪽에 환경 쪽에 공부를 한 사람들은 거의 이게 뭐냐면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감을 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은 이제 그러니까 호흡기 보호구에 의해 가지고 보호구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지금은 요 부분입니다. 흡입성하고 흉곽성, 호흡성 입자성 물질에 대한 출제 경향 내지는 특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PPT를 통해서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호흡성 분진하고 흡입성 분진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교재는 기문사에서 출간되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책입니다. 자, 여기에 교재 751쪽입니다.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했어요. 흡입성, 흉곽성, 그 다음 호흡성, 이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50% 제가 이제 수정을 해놨죠. 이것도 50%입니다. 0에서 100마이크로메다고 주로 이제 상기도에 그러니까 비강, 인후두, 기도 부위에 이제 독성을 유발합니다. 여기 0마이크로메다면 점적 흡입해가지고 호흡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체의 달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출제할 때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나와요. 상기도에 영향을 주는 걸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참고하시라고 만드는 거고. 입자성 물질의 이제 제거 메커니즘입니다. 5마이크로메다 이상은 충돌에 의한 거예요. 충돌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비강, 인후두, 그 다음 기관 부위까지 이제 침투를 합니다. 가래침, 선모 운동으로 이게 체외로 하면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 거죠. 힝 하게 되면 콧물로 이제 배출이 되는 거예요. 5마이크로메다 이상. 그래 주로 뭐가 됩니까? 여기에 이제 상기도에 가래가 끓는 부분까지, 기관지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한 거는 기관지에서 이제 가래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뭐냐, 비강에 있는 것들은 콧물로 이제 밖으로 배출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1에서 5마이크로메다는 침전, 내지는 뭐냐면 1마이크로메다 미만 저런 것들은 대식세포. 이 폐포에 들어가면 이제 대식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제거가 됩니다. 기도, 기관지, 세기관지 부위까지 이제 침투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 1에서 5마이크로메다입니다.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침착 메커니즘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충돌, 침전, 대식 세포에 의한 제거. 이거는 잡아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인체 내에 흡수됐을 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에서 0.1마이크로메다는 이제 차단. 주로 이제 간섭. 차단, 간섭에 의해서 이제 제거됩니다. 기도,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 부위까지 이제 침투가 가능합니다. 0.1마이크로 미만은 주로 이제 확산. 저 확산이라는 게 뭐냐면 기체와 같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자지만 그래서 브라운 운동을 하죠. 비강, 폐포, 허파, 꽈리까지 침투해가지고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 뭐냐면 0.1 마이크로메다 미만입니다. 그래서 0.1 마이크로메다 미만의 가장 뭐냐면 주요 제거 기구가 뭐냐 이런 형태로 보통 많이 물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뭐냐면 여과 메커니즘도 그렇고요. 호흡기 메커니즘도 똑같습니다. 확산의 지배적입니다. 확산에서. 자, 이거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문헌을 가지고 이걸 그린 거예요. 이거는 5마이크로메다 이상은 상기도에 침착하고 3마이크로메다 이하는 하기도, 1마이크로메다 전후는 하기도의 침착률이 특히 높습니다. 0.2 마이크로메다 미만이 되면 다시 침착률이 증감해요. 학회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를 갖다 제가 뭐냐면 이거를 그래프로 그러니까 전환을 시킨 겁니다. 그래 보니까 분당 6회 흡입하는 거예요. 요거는 분당 15회 흡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기도 똑같이 하기도라는 것은 이제 폐를 말하면 기관지까지가 어떻게 되면 상기도입니다. 폐로 뭐냐면 기관지 끝나고 폐로 들어가는 폐 본체부터 하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기도에 이제 침착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데 여기 보시면 4마이크로메다가 여기 있죠. 4마이크로메다 침착률이 아주 낮아요. 예. 그러면서 뭐냐면 3마이크로메다 되고 2마이크로메다가 되면 올라가죠.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1마이크로메다가 되면 정점을 거의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뭐냐면 정점은 어디에 있냐면 1에서 뭐가 됩니까? 2마이크로메다, 이 범위가 뭐냐면 맥시멈이 된다는 거예요. 예. 아주 뭐냐면 높은 침착률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면 1마이크로메다보다 미만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0.2 마이크로메다까지 될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침착률이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떨어집니다. 낮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미세하면 어떻게 되느냐? 침착률이 급속히 상승합니다. 이렇게. 그래 여기에는 뭐냐면 지하물이 침착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요 노란선을 기준해 가지고 이게 뭐가 됩니까? 침착률이 해봤자 50% 정도밖에 안 돼요. 예. 1에서 2, 그러니까 2마이크로메다가 페퍼에 뭐냐면 침착된다 하더라도 50%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뭐냐면 0.2가 되면 어떻게 되면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0.2. 그럼 0.2가 뭔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담배 연기예요. 예. 담배 연기는 그래, 그나마 뭐가 됩니까? 0.2 마이크 타라 입자 있죠. 그게 뭐냐면 폐 침착률이 오히려 좀 낮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미세하게 뭐냐 흉으로 가는 거죠, 이제. 흉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침착률이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그래, 그때는 뭐가 됩니까? 폐에 뭐냐면 침착률이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미세한 금속 흉은 절대로 어떻게 돼요? 흡입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미세한 금속 흉은 어떻게 됩니까? 0.001에서 0.5 마이크로메다 범위를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0.5 마이크로메다 같으면 요 정도 됩니다. 여기 요 정도 그렇죠? 이 정도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 정도에 뭐냐면 침착률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냐면 유독한 영향을 주는 것이고 폐포의 침착률도 아주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뭐냐면 일본 그러니까 학자들의 그 연구한 바에 따르면 1에서 2 마이크로메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기도의 침착률이 제일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고 0.2 마이크로메다보다 미세하게 되면 어디 기하급수적으로 침착률이 어떻게 높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무조건 뭐냐면 4마이크로메다, 4마이크로메다가 침착률이 높다 그러지만 하기도의 침착률이 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연구한 바에 따르면 호흡을 15회, 분당 15회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측정해도 20%가 안 돼요. 침착률이. 예. 그런데 뭐냐면 1 내지 2 마이크로메다는 어떻게 됩니까? 50%가 가까이 뭐냐면 넘는다는 거예요. 침착률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내지 2 마이크로메다가 특히 침착률이 높다. 이거는 뭐냐면 어느 문헌에도 없는 그림이에요. 그래 이거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또 이제 하나의 저작권을 그러니까 갖는 것. 이거는 뭐 세계적인 저작권입니다. 구글에도 없습니다. 자, 호흡기 입자성 물질 제거 메커니즘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칠을 한 거예요. 여기가 기관입니다. 여기 이제 목줄이 있죠, 목줄. 여기에 목뼈. 거기에 엉겨 있는 게 이제 기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기관지예요. 갈라진 것. 밑에 있는 부분이 요게 이제 세기관지입니다. 큰 기관지, 요게 갈라진 부분이 이제 세기관지.
미세기관지는 여기 이제 끝부분에 있는 것이 미세기관지고 그 안에 이제 폐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지, 그 다음에 이제 허파, 이 전체가 이제 허파고, 허파는 뭐냐, 여기 보이실라고 모르겠는데 상엽이 있죠. 그쵸? 하엽.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여기, 그러니까, 가슴에 있듯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제거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이게 뭐냐면 그린 게 제가 묘사한 게 코틀입니다. 그러니까 코에 들어갈 때 어떻게, 코틀에 일단 뭐냐면 직접 충돌하죠. 이렇게. 예. 이거 뭐냐면 요 그려놓은 게 코틀이에요. 여기는 이거는 뭐냐 호흡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위에는 뭐가 되면 코에는 들어가자마자 뭐가 됩니까? 콧물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증기 상태에 뭐냐면 이거는 증습 효과가 있다고 제가 본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들어 놓은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뭐냐면 콧물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습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후 하면 뭐가 입김도 나오는 이유가 이 안에 뭐냐면 수증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증습 효과가 이해가지고 이 입자가 여기를 통과했죠. 코트를 통과한 것들은 뭐냐면 증습 효과에 의해서 입자가 어떻게 됩니까? 습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엉차게 됩니다. 뭉쳐져요. 그러면서 뭐냐면 떨어집니다.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점액이에요. 코에 뭐냐면 콧물에 점액에 딱 하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제 굳으면 코딱지가 되는 것이고, 그럼 후배 파면 뭐냐면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세기관지를 나타낸 겁니다. 그럼 이 세기관지에 뭐냐면 들어갈 때는 어떻게, 여기에 들어갈 때는 빠르게 들어갔죠. 근데 뭐냐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 통로로 이제 공기가 갈라져서 들어가니까 유속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기관지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 유속이 아주 느린 상태로 들어가요. 느린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 느린 상태로 들어가니까 이게 뭐냐면 거의 뭐가 돼요? 불안 운동 비슷하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위에 큰 입자들은 거의 제거했죠? 미세한 입자가 이제 들어가서 여기에 굴곡진 부분, 모퉁이를 잘 못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부착되거나. 이 뭐냐면 막이 보게 되면 이중막이 돼 있어요. 점액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붙잡혀가지고 요게 바짝바짝 되는 거는 포집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이 확산 포집이 되는 거예요. 침전에 의해서 이거는 제거된 거고, 정습에 의해서 입자가 굵어지는 것이고, 충돌에 의해서 직접 뭐가 됩니까? 포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냐면 또 하나의 차단이 있습니다. 차단은 요 섬유질 같은 거예요. 섬유 같은 것이 뭐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섬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성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태로 해가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냐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 뭐냐면 한 바퀴 삑 도는 순간, 가다가 휙 회전하는 순간 뭐냐면 이 모퉁이가 여기에 딱 걸려요. 예. 그럼 여기는 지금 뭐가 되죠? 점액입니다. 그래, 얘가 뭐냐면 점액에 닿지 않았을 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미세하니까 그냥 수평으로 이동하는데 딱 닿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포집이 된다. 자, 한번 보십시오. 가죠? 이렇게 가다가 툭 걸리는 거예요. 수평으로 가다가 여기에 닿으면 걸리는 거예요. 닿으면 포집이 되는 거예요. 닿으면 포집이 되는 거예요. 돌다가 한쪽 날개가 어떻게 됩니까? 섬유가 가다가 한쪽이 어떻게 됩니까? 빙글을 돌다가 한쪽이 점액에 닿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끈끈이처럼, 그 파리가 끈끈이에 붙어갖고 왜 못 떨어집니까? 거기서 말라 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번 붙었다면 못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점액도 뭐냐면 똑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냐면 차단. 이것을 이제 간섭 포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충돌, 증습에 의한 응집, 침전, 확산, 차단. 이 뭐냐면 메커니즘을 제가 여기에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보면 어느 사이트나 어느 뭐 카페나 블로그 이런 거 가지고 낚시질 하는 데가 많아요. 그거 보니까 뭐냐면 돈도 뭐냐면 싸지도 않더만요. 그러니까 20만 원 넘게 해요. 실기까지 다 하려면 20만 원,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 책도 똑같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책 무료로 준다 하지만 준다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책 무료로 준다 그러면 3만 원짜리 무료 주고 나머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하겠다는 얘기죠. 하지 마세요. 그 가셔가지고 강의 듣고 저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학습 준비하고 그림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잘 표현하고 책에도 뭐냐면 그림 잘 넣어놓고, 제가 책 그림 이야기 하나 할까요?
책에 그림 한 커트가 들어가면 8,000원입니다. 최하가.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XY, 그러니까 이게 XY 그림만 그려도 3,000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책 한 페이지를 뭐냐면 편집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편집하는데. 요 한 페이지를 편집하는데 3,000원입니다. 그런데 그림 한 커트를 뭐냐면 도안하는데 3,000원입니다. 자, 제가 그림 없는 책은 그럼 뭐가 됩니까? 싸구려입니다. 그림이 없는 책은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막 때린 거예요. 그냥 한글만 가지고 그냥 한 겁니다. 근데 그림 한 카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최하가 3,000원이에요. 비싸면 2만 원까지 해야 됩니다. 복잡한 그림은 2만 원까지예요. 그럼 뭐냐면 한글로만 돼 있으면 3,000원인데 복잡한 그림 하나가 딱 들어가 버리면 2만 원입니다. 책 10페이지 뭐냐면 편집하는 비용이 그대로 뭐냐면 그 그림 한 카트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고르실 때는 그림이 없는 책은 싸구려 책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먹자고 한 거예요. 그림 많이 들어간 책은 원가가 그대로 알짱같이 다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면 그 정가만큼 뭐냐면 그대로 값어치 주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왜? 저 여기 명함에 보시면 우림출판이죠. 예. 우림출판 제가 뭐냐면 대표입니다. 예. 그래, 출판 다 해봤어요. 다 압니다. 그래서 내가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재에 뭐냐면 그림이 없는 책은 무조건 제껴놓으세요. 그거는 뭐냐, 그저 먹으려고 들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사시면 깜지 노트 싸는 거예요. 깜지 노트.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을 하나 살 때는 산업기사 때 책을 사면 그거 가지고 기사도 돼야 돼요. 그 다음 기사하고 나니까 뭐냐면 그걸 또 기술사를 할 때도 뭐냐면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뭐냐면 책은 어떻게 내용이 알차고 깊이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그 책을 사고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신 책이 후회가 된다고 그러면 중고장터에 내놓으세요. 예. 사신 서점에 내놓으세요. 중고장터로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냥 뭐냐 버리지 마시고, 그 중고장터에 내놓으시면 다 팔려요. 그것도. 자, 이 문제 한번 봅시다. 756쪽입니다. 56쪽에 유사문제 05번입니다. 유사문제 05번. 19년도에 바로 앞전에 기사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주로 비강, 인후두, 기관 등의 호흡기, 기도 부위.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거는 사실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전문가 협의회에서 그러니까 했던 그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답이 흡입성인데, 흡입성이면 어떻게 됩니까? 0에서 100마이크로메다입니다. 0에서 100마이크로메다예요. 그리고 0에서 100마이크로메다는 어떻게 됩니까? 흡입한 후에 온몸에 다 영향을 주는 물질을 그 흡입성 분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몸에 다. 폐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가는 0에서 100이라는 거예요.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면 무조건 전부 다 어떻게 되냐? 흡입성입니다. 네. 근데 뭐냐면 지금 문제 출제한 사람의 뭐냐면 의도가 뭐가 됩니까? 어디요? 여기에 뭐냐면 호흡기의 기도 부위 내지는 인후부 여기에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입자가 비교적 어떻게 됩니까? 크다. 그것만 가지고 출제를 한 거예요. 이 걸면 그러니까 이 신청 받아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액기에서 정의한 것과 뭐냐면 이 사람이 출제한 것이 다른데, 0에서 100마이크로메다 전부 다른 말하는 것과 이 사람이 지금 출제한 거는 뭐가 돼? 100마이크로메다 범위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코틀에 걸리는 걸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코틀에 못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강에서 침전되는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이 답은 지금 흡입성 분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흉곽성이 10마이크로메다 아닙니까? 그렇죠? 흉곽성이. 그 흡입성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흡입성이면 0에서 100마이크로메다예요. 그리고 뭐냐면 여기 호흡성이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성이면. 호흡성이면. 이거는 4마이크로메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 이거는 4, 이거는 10, 이거는 0에서 100마이크로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지금 답을 1번으로 한 사람은 자기 생각도 뭐가 됩니까? 100마이크로메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신청하면 걸린다는 거지. 그것도 뭐냐면 작년에 출제한 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자, 756쪽에 예상문제 02번, 유사문제 01번, 2번, 3번, 4번.
반드시 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